산하 기관들이 양양군의 오색 케이블카 환경 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놓고 일제히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양양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달여 전 태백시장의 모친상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까지 담긴 SNS 메시지가 무차별 전파됐습니다. 이상화 진종호 전 국가대표 선수가 겨울 청소년 올림픽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강릉과 평창의 갈등 조정에 대회 흥행까지 맡은 바 임무가 큽니다. 화재 위험이 낮고 친환경 연료로 인식되면서 난방용 목재 펠릿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생산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양양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과정에서 지난해 말 양양군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일제히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4월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사냥을 비롯한 멸종위기종의 보호 대책과 희귀식물 이식과 보전 방안, 백두대간 핵심 구역 내 지형 훼손 등에 대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은 환경부에 재보완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3월 초까지 이를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산하 국책연구기관 5곳에 양양군의 재보완서를 보내 검토를 맡겼는데 최근 이들 기관들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국회의원은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기상과학원의 5곳 모두 양양군의 재보완책으로는 그동안 지적됐던 부정적 영향을 저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토 의견을 일일이 제시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기관 검토 의견의 중론인 만큼 환경부는 이번 양양군의 재보완서에 대해서도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겁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3월 초까지 협의 의견을 최종 도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지 쪽 측면에서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 제시한 기관도 있고 저감 대책 위주로 제시한 기관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 의견을 최종 도출하려고 하고요. 지금 일단 기한 자체는 3월 초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양양군의 어떤 입장인지 물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며 인터뷰는 사양했습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책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날이 불과 2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백시장이 2달여 전 모친상을 당했는데 부고장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무작위로 뿌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모친상을 알리는 SNS 메시지엔 시장의 은행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었는데요. 시장은 비서실에서 지인들에게만 보낸 거라고 해명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태백 지역 주민들에게 뿌려진 SNS 메시지입니다. 모친상을 당했다는 내용인데 상주는 이상호, 현 태백시장입니다. 부고 제일 뒤엔 조의금을 보낼 은행 계좌번호까지 안내돼 있습니다. 이 글에 태백시장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시장의 모친상은 지역사회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SNS 메시지를 시장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태백 시민 상당수가 받았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좌번호 넣는 건 절대 아니지. 우리 개인들도 잘 안 넣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수도 있고 투자는 안 했고 그냥 잘못 보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장의 부고가 일반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보내졌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상호 시장은 상중에 경황이 없는 가운데 비서실에서 시장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임의로 전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에서 누구에게까지 이 메시지를 보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메시지가 지역 사회에 복사돼 퍼진 것은 모친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퍼져가고 한 게 이제 시민들께서 다 아신 모양이신 것 같아요. 저랑 카톡을 주고받은 분들께만 보냈습니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이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불찰이며 추후 경조사 때에는 문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내년 1월 열리는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제2기 조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상화, 진종호 두 전직 스타 국가대표가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4 겨울 청소년 올림픽을 이끌어갈 2기 조직위가 구성됐습니다. 여러 인사가 물망에 올랐던 조직위원장은 스피드스케이팅의 전설 이상화 전 국가대표 선수와 강원도 대표 스포츠 스타 중 한 명인 진종호 전 사격 국가대표 선수가 공동으로 맡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종합대회 최고 책임자를 선수 출신이 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이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이 경험을 토대로 앞에서 이끌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반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조직위원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주요 업무도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대회 종합 계획을 비롯해 재정과 마케팅, 주요 문화 행사, 올림픽 유산 사업 등 남은 11개월 동안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폐회식 개최지를 놓고 평창과 강릉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산적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직위는 지난해 12월 개회식을 강릉과 평창에서 공동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평창의 반발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개회식 때 선수단은 모두 강릉에 있다 보니 사실상 강릉 단독 개최라고 보는 겁니다. 추위와 이동 거리, 안전 등의 조직위가 내놓았던 결정 이유도 석연치 않아 비판은 더 커졌습니다. 급기야 평창군 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대회 1년을 앞두고 열린 공식 행사에도 평창은 불참했습니다. 이달 들어 문체부와 강원도, 평창군, 조직위 등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스타 선수 출신 조직위원장을 앞세운 2기 조직위원회가 지역 안배와 흥행에 모두 성공할지를 판가름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강원도 내 대학들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섰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가톨릭 관동대의 추가 모집 인원은 72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한라대가 336명, 상지대는 180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경동대 3개 캠퍼스를 합해 59명,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22명, 한림대는 8명의 추가 모집 인원이 나왔습니다. 국립대의 경우 강원대가 11명, 강원대 삼척 캠퍼스는 35명으로 나타났고 강릉 원주대는 18명을 추가 모집을 통해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강원도 내 고용률은 시지역 59.9%, 군지역은 69.8%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각각 2.7%, 1.3%를 보였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용률은 홍천이 73.3%로 가장 높고 춘천이 59.1%로 가장 낮았으며 강릉 59.4%, 동해 59.7, 태백 65.1, 속초 60.6, 삼척은 61.3%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원주가 4%로 가장 높고 정선이 0.6%로 가장 낮은 가운데 강릉 2.1%, 동해 1.7, 태백 1.3, 속초 1.9%, 삼척 0.6%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직종별로는 농림어업은 평창, 광제조업은 원주가 높았고 건설은 삼척, 도소매 등은 속초, 사업 등은 태백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난방용 목재 펠릿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고성군 목재 펠릿 생산시설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화재 위험이 낮은 친환경 연료를 보급하고 세외 수입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고성군 목재 펠릿 생산시설입니다. 한쪽에 쌓인 산불 피해목을 부셔 톱밥으로 만들고 불순물을 걸러낸 뒤 고온으로 압축하는 기계에 집어넣습니다.
7분이 지나자 심지 모양으로 압축된 펠릿이 만들어지고 사람 손으로 20kg씩 담아 밀봉해 완성합니다. 한 달에 1,200포, 1년이면 12,000포, 240톤을 생산하는 규모입니다. 한 포 가격은 8,000원으로 정했는데 고성군 주민은 20% 할인을 받아 6,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난방용 펠릿 품귀 현상 속에 시중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비용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좋아졌다 또 개선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100%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최근 3년 연속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화목보일러 부주의 화재도 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이 낮은 펠릿 보일러 보급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고성군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는 350여 곳인데 펠릿은 보일러 난로를 합쳐 50곳입니다.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떼다 보면은 불씨도 날리고 또 연기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펠릿 보일러는 연기가 이제 별로 없어요. 주변에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없어요. 다만 아직은 펠릿 생산량이 많지 않아 고성 주민 외에 외부 수요까지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에 저희가 계속 가동을 해서 만들어야죠. 펠릿 만들면 이제 그것을 이제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희. 고성군은 과거 대형 산불 피해목과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 등으로 수년간 펠릿 연료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펠릿 연료 생산과 보일러 전환 보급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 육상 운송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와 삼척 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는 오늘 삼척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과 협의 없이 석탄 육상운송 계획을 승인했고 지역의 반대에도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두 단체는 또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블루파워의 석탄 육상 운송 계획에 대한 산업부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힘쓰고 탈석탄법 통과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동해시에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동해시의회는 김향정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오늘 원안 가결돼 청소년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학업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성군이 영동 지역 최초로 대학생 모두에게 향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고성군 향토장학회는 기존의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던 향토장학금을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해 신청 대학생 전원에게 1인당 2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당 대학생 자녀 수 제한이나 장학금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했으며 오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지난해보다 15억 원 늘어난 20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했고 기탁금도 늘어 2억 800여만 원이 기탁됐습니다. 인구 30만 명 미만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도내 10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98곳에 달한다며 인구 30만 명 미만의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속초와 태백, 양양, 고성, 정선 등 도내 10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82명 발생한 가운데 하루 확진자가 엿새째 300명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30명, 속초 20명, 동해 17명이며 삼척, 태백, 정선, 고성, 양양 모두 10명 이하로 나타나 누적 확진자 수는 89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상은 119개 가운데 19개 사용해 가동률은 16%로 나타났고 추가 접종률은 16.8%입니다. MBC 강원영동 2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강릉방송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지역대학의 위기 등 지역 소멸과 관련한 현안에 더 관심을 갖고 위기 사례의 나열뿐만 아니라 대안 제시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3.1절을 앞두고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투사와 항일운동사 조명에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